올 1분기 미 전역이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조지아 등 동남부 지역에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팀을 내일 파키스탄으로 다시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쿠팡이 로비 사실을 부인했지만 로비 대상을 확인해보니 백악관과 부통령, 국가안보회의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을 본격 추진하며 대상자 384명을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파의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티켓 한 장이 약 230만 달러, 한화로 수십억 원에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올 1분기 미 전역의 강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 등 동남부 지역에선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해양대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강수량은 평균의 70%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1895년 기상 관측 이래 130년 만에 가장 건조한 1분기로 기록됐습니다. 현재 미 본토의 3분의 2가량인 62.78%가 가뭄 상태입니다. D4, very low humidities, high fire danger indicators with wind, transport wind speeds, and mixing heights. 이에 따라 조지아와 플로리다 등 산불이 확산되는 지역에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어제부터 한 달 동안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200여 명의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플로리다에서도 130여 개 산불이 보고됐으며 대부분 지역에 화재 연기로 인한 대기질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속보입니다. 미국이 협상팀을 내일 파키스탄으로 다시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다시 이어질지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먼저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미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대이란 협상팀을 다시 파키스탄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먼저 대화를 요청해왔다는 이유를 내놨습니다. The president has decided to dispatch Special Envoy Witkoff and Jared Kushner back to Islamabad. The Iranians want to talk. They want to talk in person. 레빗 대변인은 이란에서 어떤 제안이 왔느냐는 질문에 진전이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We've certainly seen some progress from the Iranian side in the last couple of days. And so we'll see what they have to say this weekend. 미국과 이란은 2주 전이었던 지난 11일과 12일 파키스탄에서 1차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 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2차 협상도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1차 협상에 나섰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면 파키스탄에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뒤에 회담의 격이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대이란 해상 봉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무임승차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파병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They need the Strait of Hormuz much more than we do and might want to start doing less talking and having less fancy conferences in Europe and get in a boat. 국제유가는 미국 협상단 파견 소식에 1.5%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국과의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삿바 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와 오만 무스카트, 러시아 모스크바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밤늦게 소규모 수행단과 함께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این سفر از شامگاه امروز آغاز می شود و هدف آن رایزنی‌های دو جانبه، بررسی تحولات جاری منطقه و بحث درباره آخرین وضعیت جنگ تحمیلی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علیه ایران است. 25일 미국과 2차 종전회담에 나설 것이 확실시됐는데 이란 국영방송은 일각의 추측과 달리 이번 순방 중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 측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파키스탄은 이란이 가진 분쟁 종식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번 순방은 이런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인 IRNA도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고 최근 급변하는 영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휴전 연장을 선언하며 이번 시한을 이란이 내부 이견을 정리해 통일된 제안을 내고 협상이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로 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차 종전협상에서 양국이 농축 우라늄 처리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만큼 두 번째 만남을 앞두고 치열한 삿바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을 위해선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 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교안보 사안의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기업 사안인 쿠팡 문제를 미국 측이 동맹국 사이 안보 협의로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한 셈인데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속한 재개를 위해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두곤 정 장관이 미국과 교류한 정보를 유출한 건 아니란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위 실장은 이런 문제가 정치 쟁점화할 경우 상황 수습과 복원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한미 간 인식차를 잘 정리해서 단기간에 수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은 가까운 관계지만 정원과 같아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 사령관과 다룰 문제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며 결국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가 내리는 것이라고 위 실장은 말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쿠팡은 미국 정치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로비 대상을 들여다보면 백악관과 부통령, 국가안보회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권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 워싱턴 DC에 문을 연 쿠팡 모회사 쿠팡 INC의 대관 사무실입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새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쿠팡 INC가 올 1분기 로비에 쓴 돈은 109만 달러, 약 16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의 2배 수준입니다. 쿠팡 로비 이후 우리나라의 쿠팡 제재가 중국 기업들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거란 논리가 미국 정가와 관가에 퍼지면서 한미 안보협상 지연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로비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특히 안보 관련 논의를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상원의 로비공개법 보고서를 보면 한미동맹이란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올 1분기 쿠팡 INC의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과 부통령 그리고 백악관 소속 외교안보정책조율기구인 국가안보회의 NSC까지 등장합니다. 올해 쿠팡이 새로 계약한 한 로비업체의 로비스트인 미카 캐첼은 지난해까지 국가안보보좌관실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자기들 경제 문제를 안보 논리에 연계를 시키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왜 NSC가 들어가 있는지 답변을 해야 되겠죠.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총수, 즉 동일인에 지정되지 않으면서 국내 공시 의무와 친족의 사익 편취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은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김 의장이 쿠팡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다음 달 14일로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이 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중국의 산업 발전에 대한 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재행 기자입니다. 마이클 크라초스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주로 중국에 기반을 둔 외국 단체들이 미국 AI를 훔치고 있다며 그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베끼기 차원이 아니라 산업적 규모의 기술 탈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만 개 우회 계정을 동원해 미국 회사의 AI에 질문한 뒤 그 답변 데이터로 자신들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기술 보안을 위해 답변을 제한한 부분도 답을 얻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로 지금 해놨는데 그것들을 이제 사실은 뭐 빼내는 수법이니까 해킹이라고 봐야죠. 해킹의 일환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중국 업체명을 거론하진 않았는데 챗GPT를 개발 운영하는 오픈AI는 앞서 중국의 딥시크를 지목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美方有关说法毫无根据，是对中国人工智能产业发展成就的污蔑抹黑，中方对此坚决反对。 특히 5월 미중 정상회담을 20일 앞두고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회담 의제로 올려 중국을 압박할 협상 카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미국의 조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할 AI 기술을 두고 벌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쫓기고 있는 미국의 위기의식도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을 본격 추진하며 대상자 384명을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시민권 부정 취득이 의심되는 귀화 시민 384명 사건을 전국 39개 연방 검찰에 배당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귀화 시민권 박탈은 가짜 결혼이나 범죄 이력 은폐 등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불법 시민권 취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가 출범 이후 단 한 건만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어제 하원 예산청문회 질의응답에서 이런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 투자이민 비자 EB-5를 대체해 100만 달러를 납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제도 시행 직후 13억 달러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발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수백 명이 카드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티켓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공식 재판매 사이트에서는 결승전 티켓 한 장이 약 230만 달러, 한화로 수십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티켓도 10,000달러를 넘는 수준입니다. FIFA는 재판매 가격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 대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각각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회와 달리 가격 상한을 두지 않으면서 안표 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인근 파코이마 지역에서 소형 항공기가 착륙을 하다 전선에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72세 조종사가 몰던 경비행기가 착륙 중 고압 전신주에 충돌했습니다. 이후 항공기는 불꽃을 일으키며 인근 주차장으로 뒤집혀 떨어졌습니다. 조종사는 중상을 입었지만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속한 구조로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역대 최악의 LA 산불. 이젠 복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산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무면허 불법 시공입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공사 전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한인 밀집 지역인 캘리포니아 남부 플러턴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플러턴 칼리지 음악 건물 인근에서 발견된 박쥐가 광견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박쥐와 접촉했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에게 즉시 감염병 관리부서에 신고해 상담받도록 권고했습니다. 박쥐는 미국 내 광견병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물림을 통해 전파되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 속에서도 판다 외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아틀란타 동물원에 자이언트 판다 2마리를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두 출신 수컷 핑핑과 암컷 푸슈앙이 보내질 예정이며 출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양국 간 과학 보건 협력이 10년 만에 다시 확대됩니다. LA시는 대도시 가운데서도 유독 어둡습니다. 네온 사인이 적고 나무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고장난 가로등이 많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결국 LA시가 30년 만에 가로등 유지 보수 비용 인상 여부를 놓고 주민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LA의 한 주택가. 불 꺼진 가로등 아래로 차량과 보행자가 조심스럽게 오갑니다. You can't often see pedestrians or people on bikes. There's a lot of like Lime scooters and things like that. And you really just kind of can't see. You're just hoping that nothing happens. But it's been like that for a while. 가장 큰 이유는 낡은 가로등 때문. LA 시내 가로등 22만 개 가운데 수리가 필요한 가로등은 3만 2천여 개, 전체의 15%에 달합니다. 특히 이 중 10만여 개는 설치된 지 무려 100년 가까이 돼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자재비가 30%나 급등한 데다 인건비도 상승해 수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실제 필요한 유지 보수비는 연간 1억 2,500만 달러지만 확보된 예산은 그 3분의 1 수준인 4,5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돈이 되는 구리를 통째로 뽑아가는 절도 범죄까지 기승을 부려 도시의 어둠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Theft and vandalism accounts for about 40% of our entire kind of service requests that we get. Before it used to take us a couple hours to a day to fix an issue at a single street light. Now it takes us days to weeks. LA시 가로등국은 태양광 가로등 3만 개를 설치하고 3D 프린터로 부품을 직접 제작하는 등 비용 저감에 나섰지만 역부족한 상황. 결국 30년 만에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 부담금을 올릴지 주민 투표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We hear you. We absolutely hear you. We know of the issues there. We're coming as quickly as we can. It is strictly for streetlights. Nothing else. It cannot be used to subsidize other services. So. 투표 대상은 LA 시내 부동산 소유주 55만여 명입니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단독주택 기준 매달 내는 월 부담금은 현재 $5에서 $12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부결될 경우 가로등 수리 지연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표용지는 이달 중순부터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으며 오는 6월 2일까지 반송하면 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걱정 마세요. 전 끄떡없어요. 거짓말이 늘었다. 괜찮다는 말, 아프지 않다는 말. 사실은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무너지면 내 세상도 무너지니까. 오늘도 가족을 위해 버텨야 하는 나에게 혼자 삼켜낸 그 수많은 시간들, 버텨야 하는 당신에게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CBB뱅크가 실적 발표를 통해 올 1분기 순이익이 전분기에 비해 26%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CBB뱅크의 지주사인 CBB뱅크코프가 2026년 1분기 570만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CBB뱅크코프는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 2025년 4분기 기록한 450만 달러에 비해 올 1분기 순이익이 26.7% 증가해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박승호 CBB 행장은 성장이 정체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순이익을 증대시킨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미개척 시장 진출을 통한 외연 확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한인재단 KAF의 지난해 기부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KAF는 어제 LA 한인타운에 새로 개설한 사무실에서 창립자 만찬 행사를 갖고 기부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 저희 새로 파운더 서클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만 해도 19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한 것도 우리 기록을 세웠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KAF는 오는 5월 31일까지 비영리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6 커뮤니티 그랜트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선정된 단체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다음 달부터 무료 점심을 재개합니다. 시니어 센터는 5월 11일부터 주 5일 하루 선착순 80에서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한식 위주의 메뉴로 점심 도시락을 다시 배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북미 민주포럼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5월 광주의 연대와 화합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미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는 당일 오후 2시 플러싱과 포트리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회사관 영사부가 내일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국적병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민법 상담과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여권과 공증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순회영사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절반이 전기차인 중국에서는 전기차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자동차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거꾸로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기술 역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국제 자동차 전시회장,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스마트폰이 아닌 자동차를 소개합니다. 当前的电量是多少?当前电量为50%。导航到最近的充电站。 운전자와 대화하며 스스로 판단해 지시를 수행하는 AI 자동차입니다. 화웨이는 완성차 업체가 만든 차체에 자체 AI 칩과 OS 등 기술을 얹어 자동차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주력해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의 신차엔 운전자가 갑자기 쓰러지자 스스로 비상 상황을 감지하고 또 안전 조치까지 취하는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非常平稳的停呢，还自动拨打了紧急救援电话 SOS。 이런 신차의 가격은 우리 돈 6천에서 8천만 원 선.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차량 전시회가 아니라 마치 스마트 기기, AI 플랫폼 전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차량 2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중국은 전기차 보급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전기차의 기술과 가격 경쟁을 넘어 AI 기술 경쟁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这是卖车企业已经无法盈利了。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던 현대차는 현지 자율주행 기술 또 배터리 기업과 손을 잡고 중국 맞춤형 전기차 브랜드를 처음 출시하며 뒤늦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安利克并不追求炫技式的遥遥领先，我们追求的是打造最实用。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인데 전기차가 차에 머물지 않고 스마트 기기로 진화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벌어진 격차를 줄이며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 다음으로 높은 구형량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이적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들어옵니다.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피고인 입정까지만 공개된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점이 명백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혐의 다음으로 높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조력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북한의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 이적죄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억지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판 중 제시된 어떠한 증거도 특검의 추측과 망상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재판이 마무리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6월 12일 열릴 예정인 1심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주요 정당의 지지율은 민주 48, 국힘 2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만 따로 놓고 보니 민주 41, 국힘 28이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었더니 민주당 48%, 국민의힘 20%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중 발표된 4차례의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모두 올해 최고치인 48%를 기록했고 장동혁 대표의 방미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던 국민의힘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만 따로 놓고 보면 민주당 51%, 국민의힘 12%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PK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28%였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이달 중 4차례 조사에서 모두 1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TK에선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41%로 나타났습니다. TK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선 27%였다가 이달 들어선 상승세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엔
좋게 본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적었습니다. 조 대표의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엔 긍정 28%, 부정 38%였는데 같은 범여권인 민주당의 지지층만 따로 놓고 보니 긍정 44%, 부정 23%로 나타났습니다.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선 긍정 23%, 부정 49%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긍정 38%, 부정 41%로 조사됐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 중에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며 뒷모습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뒷모습의 주인공이 차관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박 10일 방미 일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장면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공개한 사진입니다. 뒷모습 찍은 게 차관보 본인인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뒷모습의 인사는 차관보가 아닌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왜 차관보라고 거짓으로 알렸던 거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차관보도 아닌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려고 귀국까지 미뤘던 거냐는 비판도 커지자 국민의힘은 차관보급을 만났던 거라고 뒤늦게 정정했고 장 대표는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차관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 직제상 차관 비서실장은 차관보급보다도 낮은 직급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외교가엔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정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대표면 우리나라 의전 서열 8위인데 미국에 갔으면 차관을 만나야지 왜 차관의 비서실장을 만나냐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 측은 첫 번째로 만났던 다른 차관보급 인사와 현안과 관련해 깊은 대화를 나눴었다며 해당 인사의 신원을 공개해도 되는지 미 국무부에 문의한 상태라고 했지만 해당 인사도 차관보급은 아닌 수석 부차관보였다는 지적이 추가로 제기되자 이번엔 차관보 권한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오전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에 사퇴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건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불과 3시간 뒤 SNS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건 책임지는 정치인이 아니라며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올해 봄은 미 전역이 역대 가장 메마른 날씨라고 합니다. 주말 나들이 하실 때 산불 조심에 대한 생각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